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도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장 초반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서 오늘부터 반등이 나오려나 싶었는데 뭐 파월이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을 상당히 뒤로 보고 있다는 뭐 그런 매파적인 얘기 나오고 뭐 네덜란드의 또 대형 반도체 업체의 어닝 쇼크가 중간에 장중에 나오면서 뭐 좀 하락을 하고 또 일본 니케이 지수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장중에 그 좋은 재료가 나오지는 않고 시장이 걱정할 만한 재료들만 많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600이 일단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일단 강보합으로 잘 막아냈어요. 그 이유는 수급에 있습니다. 수급에 있는데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이 왕창 팔았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팔았지만 매도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특히 기관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견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닥이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지금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 뭐 연기금, 금융투자 골고루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모르겠습니다. 방송 어제도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어제 소개했던 6종목의, 저점을 거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뭐, 맞히고 안 맞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반등할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뭐 아침 흐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등할 수 있었는데, 재료들이, 안 좋은 재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좀 더, 우려가 나왔잖아요.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우려가 나오니까 빼는 거예요. 근데 빼는데 딱 얼마만큼 빼냐면요. 어제 그 말씀드렸던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최대로 빠질 수 있는 지점 그 언저리까지 다 뺐어요. 이제는 오늘은요. 어제 그 말씀드렸던 종목 똑같이 뭐 오늘 다뤄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뭐 다른 우리 회원님들이 6종목을 신청해 주셔갖고 너무 종목이 이제 많아져서 뭐 더 뭐 해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오늘 만약에 어제의 그 종목들을 오늘 말씀드린다면 아마도 제가 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거의 다 빠졌다. 이제 내일 반등한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뭐 오늘 다뤄드리는 종목이 어제하고는 겹치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고 그런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하지만 오늘 내일 이제 그러니까 오늘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거의 바닥까지 빠졌기 때문에 많이 사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뭐 반등할 때 보고 반등하는 거 보고 사면 돼요. 오늘 아침에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매수해서 비중을 좀씩 막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오늘 사서 미처 못 파신 분들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오늘 사셨던 분들은 오늘 사는 것도 좀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오늘 사셨던 분들은 뭐 약간의 손실이 좀 있으셨을 것 같긴 해요. 장중 흐름이. 그러나 버텨야 한다. 이제는 오늘 사신 분도 뭐 그렇게 나쁜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은 장중 흐름에 따라서는 이제 좀 비중을 담아도 좋을 것 같다. 비중을 좀 늘려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사야 되는지는 이제 다른 문제죠. 뭘 사야 되는지는 분명히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는 거의 진짜 끝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전쟁 이슈가 이제 거의 말랑말랑해진 것 같고요. 금리 악재 나올 대로 다 나왔어요. 환율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 떨어지고 있어요. 며칠 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들이 정점을 지났습니다. 정점이 아니죠.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재료들이 최악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를 가리키고 있으면 증시는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보다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 더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바닥을 방금 지난 것 같이 느껴지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보겠죠.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심리전인 것 같아요. 이 주식 시장,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도 다 이제 각각의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시장, 뭐 세력 이런 것도 다 개개인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인드 컨트롤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 뭐 투자 심리에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흥미로워요. 내용은 뭐 이렇게 재밌는 책 여태까지 만난 적은 별로 없는, 많이 보고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좀 그냥 단순하게 보고 넘기기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미루어 볼 때 확실히 심리적인 요인이 강한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내 소중한 투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내느냐, 이걸 잃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인간의 욕구, 욕심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든 시장이다 보니 그런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섯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09종목 올랐고요. 457종목이 빠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제보단 나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제는 한 100종목밖에 안 됐잖아요. 오른 종목이. 코스닥은 842종목이 올랐고요. 668종목이 빠져서 오히려 오른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0.98% 하락을 했고 코스피 100은 1.2, 대형주들이 더 안 좋았죠. 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매도가 세게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닥은 0.03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150이 0.89 빠진 걸 보면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샀네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만 샀습니다. 자, 선물지수 동그라미 쳐놓은 맨 위에 동그라미 보면 선물지수 0.25% 오르고 있죠. 원달러 환율 0.55% 7원 넘게 크게 내렸습니다. 1386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 0.06% 내렸습니다. 모든은 아니겠지만 이제 많은 상당한 지표들이 이제 증시의 반등을 향해 가리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금융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한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확대로 장중에 2600선을 하회했다. 결국 2600 내려졌죠. 2586인가 그렇죠. 코스닥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외국인의 매도폭이 커지면서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의 소폭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심리로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키웠지만 네덜란드의 반도체 기업 ASML의 어닝 쇼크 소식의 강보합 마감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기관의 순매수세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섬유 의류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LG전자의 자율주행 로봇 납품 논의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00원 오른 거 말고는 다 빠졌고요. 현대차와 삼성물산이 3%대 빠졌죠. 근데 또 크게 빠진 종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KB금융 정도가 2%대 하락했고요. 반도체는 아니죠. 코스닥은 그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대형주들은 흐름이 좋았는데 반면에 그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은 좀 하락을 했지만 뭐 HPSP가 3%대 올랐고 뭐 클래시스나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2%대 올랐고 반면에 이제 엔캠이 9%대 하락, 알테오젠이 4%대 하락했습니다. 자,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섬유의복이 제일 좋았는데요. 한세실업이 6%대, 일정실업과 FNF가 5%대 올랐고 전기가스가 제일 안 좋았는데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3%대,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가 제일 좋았는데요. 유니셈이 22%대, YIK가 17%대, 사이맥스와 YC캠이 14%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 화학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앤드림이 마이너스 14%대, 엔캠이 9%대, 전진바이오팜과 뉴보텍이 6%대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의 피봇이라는 거는 방향 전환이죠. 피봇,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의 전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예상이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오늘 이창용 총재가 그 미국 CNBC하고의 인터뷰가 이제 알려졌는데 아직은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온 것은 아니고
뭐 빨라야 4분기, 4분기면 10, 11, 12. 미국의 FOMC 9월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늦춰져서 11월이나 12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12월 쪽으로 급격히 쏠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4분기에는 인하를 할 거라는 또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FOMC 때 금리를 인하하는 안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 지금의 요 시기만 지나면 이제 12월에 가까워질수록 증시는 반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12월로 가면, 그러니까 12월이라고는 하지만 증시는 하반기 들어서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반도체 슈퍼 을 ASML 1분기 순이익이 1.7조, 작년 동기 대비해서 37%가 빠졌대요.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장중에 나오면서 좀 주가가 출렁출렁했는데 코스피 반도체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코스닥 반도체들은 그래도 굳건히 지켜줬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현상이었냐면 반도체가 좋았지만 이제 오전에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후 들면서 상승세가 좀 제한되는, 꺾이는, 어제보다는 올랐지만 오전보다는 떨어진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신청해 주신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는데 특히 외국인은 오늘도 10만 주 넘게 덜었는데 그래도 17만 1,000원에 멈췄어요. 수급은 꼬였고 금융투자 계속 팔고 있는데 연기금은 사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원 정도, 이제 16만 원대 거의 후반 뭐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7만 1,000원 딱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의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시간에 보면은 0.41% 700원이 올랐습니다. 17만 1,700원. 내일은 정말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일봉 보면 매물대 바닥에 딱 걸쳤습니다. 기가 막히죠? 17만 원입니다. 매물대 바닥이. 오늘 16만 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온 상태. 셀트리온 두 가지입니다. 바로 반등 나올 수 있고요. 조금 하락하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제 480일선, 241선 부근까지 조금 더 밀리는 경우. 그러나 밀리는 것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거의 바닥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 네페스 아크입니다. 외국인의 19,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도 올랐고 오늘은 더 크게 올라서 32,15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수급이 뭐 금투도 사고 있고 외국인이 퐁당퐁당이긴 하지만 일단 사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에 보면은 0.31% 100원이 빠졌네요. 32,050원. 일봉 보면요. 오늘 지금 현재 주가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오늘 뭐 많이 올랐었으니까 10% 넘게 올랐었으니까 매물대 하단 이 벽이 어디냐면 34,600원쯤 듭니다. 거기를 살짝 뚫었다가 내렸죠. 밀려 내려왔죠. 그러면서 노란색 21선에도 저항을 받고 밀렸습니다. 자, 굉장히 그 주가가 오르니까 막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시간에 빠졌던 것처럼 주가가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바닥 지지 라인은 어디일까? 지금 오늘 저점을 보면요. 그 아랫꼬리를 이제 달고 있는데 그 아랫꼬리의 끝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점이 31,100원이었는데 5일선이 33,300원, 아니 31,300원이었고 뭐 3일선 다 마찬가지로 31,300원. 그래서 이제 저점 부근에서 이 5일선 이런 데를 이탈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32,000 얼마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주가가 추가 하락하더라도 5일선 31,000원대 중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어제도 삼천당 제약 제가 어제 다뤘었나요? 다뤘던 것 같죠? 삼천당 제약 오늘 제가 어제 95,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점으로 추가 빠진다면 오늘 저가가 95,400, 이 종가가 저가였어요. 그래서 아주 주가가 약했는데 그래도 뭐 아주 약하진 않았고 아쉽게도 이제 상승하다가 오늘 98,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밀린 거라서 좀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삼천당 제약도 일단은 기관의 수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일 연속 금융투자가 4일 연속 사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95,400원까지 3일 연속 지금 한 9,000원, 만 원 조금 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시간에 보면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시간의 거래 계속 주가가 시간의 그 거래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막판에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거를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선을 제가 그어놓은 매물대 선을 그어놓은 게 작년 9월에 고점 부근이죠. 이 봉우리 하나 그 라인인데 여기가 95,000원, 94,900원, 95,000원쯤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가가 95,400원, 거의 매물대 바닥까지 내려왔죠. 삼천당 제약은 95,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역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스토캐스틱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4일 연속 개인만 사면서 주가가 5,000원 넘게 하락했고 오늘 외국인이 182만 주, 기관은 오늘 20만 주. 그러나 최근 8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기관이 팔고 있고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았고 이런 상황인데 주가는 이제 뭐 78,900원, 오늘 8만 원이 깨진 상황이죠. 삼성전자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이 보였는데 너무 아쉽게도 그 오늘 1%까지 올라가다가 빠져서 굉장히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ASML 같은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시간에 보면은 0.51% 400원 올라서 79,300원 기록했습니다. 이제 내일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삼성전자도 지금 선을 제가 두 개를 그어놨는데 지금 현재 매물대 딱 78,700원쯤 되는 자리, 78,8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저가가 78,900원, 지금 종가가 그냥 저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되게 막판까지 약했었는데 여기서 뭐 1, 200원 빠지면 바로 반등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다른 뭐 어떤 악재들이 나와서 빠진다면 그 아래 매물대 하단, 즉 매물대 하단이자 초록색 60일선이 지나는 자리 76,300원, 76,400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1월 사이에 있었던 그 아까 매물대 위쪽에 그 봉우리 자리가 78,700원, 800원 되는 자리가 아마 곧바로 바닥 지지 이 라인을 형성해 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78,700원 정도를 지키느냐, 빠지면 이제 60일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기관이 매수, 근데 외국인이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주가가 올랐지만 어제보다 이제 상승 추세는 꺾여 있는 상태고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건데 그동안에 한 달 전에 2만 원 넘어까지 있었다가 16,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에 보면은 0.29% 50원이 올라서 17,4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보면은 제가 지금 가격대에 속해 있는 가격대 매물대 하단과 위를 이제 상단을 동시에 그렸습니다. 17,100원과 18,000원대 중반 정도가 그려지는데 이 매물대 구간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7,100원에서 18,5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면 17,100원이 바닥, 오르면 18,400원이 18,500원 정도가 저항선, 지금 21선 정도가 저항선이라는 거예요. 짧게 볼 때 여기서 어떻게 될까? 지금 아래쪽에 121선 따라서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 21선에서 저항을 받을까? 21선 18,350원.
그러면은 18,400원, 뭐 500원 이 정도인데 글쎄요. 그때 흐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오늘까지는 아직은 수급이 좀 약해서 곧바로 21선을 뚫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하지만 또 제우스도 보면은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 있는 아주 지금 최근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반등이 나오는 지점이라 사실 중장기로 보고 그냥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로 가져가면 뭐 2만 원은 당연히 뭐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자리고요. 한 2만 1,000원 정도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한 20%쯤 되나요? 2만 1,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21선과 60일선이 나란히 위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느냐 아니면은 뭐 저항을 받고 밀리느냐 이거는 좀 달라질 것 같고 지금은 짧게 볼 때 단기적으로 볼 때 하루 이틀 사이에는 17,100원에서 18,500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거라 올라가면 18,500원 부근이 저 고점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빠지면 17,100원 정도에서는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인가요? STI 오늘은 거의 다 저 삼천당제약하고 셀트리온 빼고는 다 네 종목이 다 반도체인가요? 자, STI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주가도 일주일 전에 32,000원에서 36,000원대까지 다시 반등. 이게 이제 한 달 전 주가가 36,000원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헤매다가 이제 제자리로 찾아온 거죠. STI. 주가가 최근 수급에 힘입어서 뭐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외국인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가장 핫한 반도체 종목들 중에 가장 핫한 종목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STI 시간에 보면은 0.97% 350원이 올라서 36,600원. 내일도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지금 STI 오늘 지금 선 3개를 그려놨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를 살짝 뚫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 자리가 35,900원, 36,000원쯤 되니까 지금 36,250원 자리에서는 이걸 살짝 뚫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36,000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지지가 나오면 36,000원을 지켜주면 그 위에 있는 38,5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내일도 추가 상승한다면 38,000원대까지 뭐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36,000원이 밀리면 뚫리면 다시 이제 그 아래 매물대 이자 뭐 60일선 부근 있는 33,3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시간외가 1%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38,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고요. 자, 지금 시간외가 올라가고 있는 다우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86포인트 정도, S&P 500 14포인트 정도, 나스닥이 28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스닥 개장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네요. 다우가 56, S&P 500이 12, 나스닥이 24. 상승 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뭐 지금 한 1시간 됐나요? 한 3, 40분 사이에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글쎄요,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뭐 지금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뭐 어제는 제가 이르면 오늘부터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올라가다가 이제 장중에 막 또 새로운 악재들 나오면서 이제 빠진 거고 이제 빠질 만큼 거의 진짜 다 빠졌다고 보면은 내일 정도는 미국 증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 뭐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매수를 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자고 하셨던 분은 진정한 위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내일 정도에는 뭐 어떤 종목들 사시고 싶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종목 또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 2차 전지가 지금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악재가 많이 나와서 안 좋아지면 그만큼 싸졌다는 뜻이니까 또다시 매수할 만한 뭐 살 만한 또 자리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그 해당 업종의 종목들을 골고루 담고 있는 ETF 사는 것도 괜찮다.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조정받을 때도 되게 좋아요. 많이 안 빠지거든요.
오를 때 개별 종목들은 어떤 특정 막 20%씩 올라가는 종목들에 비하면 덜 올라가지만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업종이 막 잘 간다고 해서 막 다 상한가 가고 다 20%씩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가끔씩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 지금 100% 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한 1년 한 1년 조금 1년 2개월쯤 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질 때 덜 빠지거든요. 오를 때 덜 오르는 감은 좀 있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대체로 어떠냐 하면 다른 많은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장이 뭐 당연히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평균보다 더 잘 나올 때가 있고 뭐 평균치 언저리 정도는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 1년 동안 반도체라든가 뭐 고배당 최근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고배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미국 아예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ETF들은 정말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 작년 1월부터 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ETF도 무시할 게 못 된다. 그리고 ETF는 투자금을 크게 가져갈 만큼 이렇게 좀 든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 뭐 ETF 예찬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나스닥도 32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다우는 54. 조금 더 내려갔나요? 비슷한가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그 선물 시장에서 장전 시간외 거래인 거죠. 거기에서 그 크게 움직이는 뭐 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뭐 일라이릴리가 좀 떠 있고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떠 있고 트래블러스가 뭐죠? 여행주인가요? 트래블러스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인데 이 트래블러스도 올라와 있네요. 알코아라는 종목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 지금 비기스트 무브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하단 움직임 폭이 큰 종목들이 일라이릴리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이거 접속을 안 해놨는데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 또는 뭐 큰 반도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으면은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흥미로워요. 제가 이 지금 영상 녹음하느라고 아이고 한번 일라이릴리만 한번 일라이릴리하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정도 한번 열어볼까요? 일라이릴리가 2.6% 정도 올라가고 있고 뭐 존슨앤존슨도 0.3, 머크도 0.4. 바이오들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오늘 흐름이 좋을 것 같이 예상이 되고요. 테슬라도 0.6%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0.67%, 역시 좋을 것 같고요. 포드 자동차, 포드 모터도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오늘 뭐 좋은데요. 일단 출발점 자체는 뭐 좋습니다.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지만 아이온큐 잠깐 볼까요? 아이온큐도 0.8% 상승 출발 예상되고 또 뭐 볼까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볼까요? 0.2% 하락 출발이 예상됩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 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2% 상승 출발. 오늘 일단은 지금 개장까지 아직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미국 시장 개장 전에 일단은 좋은 흐름 예상이 되고 미국 선물 지수가 그 덕분에 좀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바로 좋은 흐름이 연결되면 좋겠네요.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미국 증시 예의주시하고 잘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아침에 혹시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미국 증시 어떻게 됐지 하고 뭐 한 30분만 훑어보고
그 언론 기사들 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아침장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